자, 페이지 122페이지 해류 쪽을 볼게. 해수의 순환. 자, 해류라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바닷물의 흐름이 형성되는 걸 우리가 해류라고 불러주는 거고, 자, 이 해류의 발생 원인은 뭐다? 지속적인 바람의 영향이다. 자, 우리가 지금 불고 있는 바람도 있지만 지구상에 커다란 바람들도 있어. 변하지 않는 커다란 바람. 그 바람의 영향으로 해류가 형성이 된다. 자, 해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난류가 있고 하나는 한류가 있어. 자, 난류는 따뜻한 물의 흐름이고 한류는 차가운 물의 흐름인데, 자, 그림을 잠깐만 보도록 할게. 지구. 자, 지구가 딱 있으면 저위도가 어디라고? 자, 여기 영도 쪽이 저위도라고 얘기했어. 위도가 0이야. 그러면 북극은 뭐다? 90도기 때문에 고위도. 자, 남극도 90도기 때문에 고위도. 자, 다시 저위도가 적도. 양쪽 북극하고 남극은 고위도야. 그러면 저위도는 뜨겁고 고위도는 차잖아. 그래서 이 난류라는 것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하는 게 난류가 되는 거고, 반대로 찬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을 하는 것은 한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 자,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고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한다. 외워야 돼. 적도가 저위도, 양쪽 극은 고위도.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를 볼 건데, 자, 이게 우리나라, 그리고 얘네가 일본이야. 그러면 이 일본 바깥쪽으로 지나가는 커다란 해류의 흐름이 있어. 자,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은 우리가 쿠로시오 해류 또는 난류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해류에 난류하고 한류가 있으니까, 자, 쿠로시오 무슨 뜻이냐? 쿠로 검은, 시오 소금, 일본 말이야. 그래서 검은 소금 해류란 뜻이야. 그래서 이게 일본 바깥쪽으로 커다랗게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서 파생돼서 우리나라 쪽으로 두 개가 들어오게 되는데, 자, 왼쪽 바다가 황해지, 오른쪽 바다가 동해고, 이쪽이 남해야. 그래서 이쪽으로 파생돼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황해난류, 그 다음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것은 동안난류 해서 황해난류하고 동안난류의 흐름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 물론 일본 쪽으로 나눠지는 것도 있는데 걔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자, 우리나라 근처에 황해난류하고 동안난류 이 두 가지가 쿠로시오 해류에서 파생돼서 온다. 이게 따뜻한 물의 흐름이야. 그럼 반대로 이 북한 쪽에서 내려오는 한류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북한 한류라고 불러주는데, 자, 이 북한 한류는 이 위에서 내려오는 커다란 한류, 자, 우리가 연해주 한류라고 불러주거든. 연해주 한류 또는 해류. 자, 연해주 지방이 바로 러시아 쪽이야. 그래서 이 러시아 쪽에서 내려오는 이 커다란 한류에서 파생돼서 일부 내려오는 게 북한 한류가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북한 한류하고 동안 난류가 이 동해 쪽에서 만나게 되는데, 자, 어디에서 만나느냐? 자, 38선 근처에서 만나게 돼. 자, 우리나라 위도는 주되게 이 38선 때문에 38도야. 이 38선이 38도가 38선이야. 그래서 이 38선 근처에서 이 북한 한류하고 동안 난류가 만나게 되는데, 자, 서로 만나게 되면 이 한류를 타고 오는 물고기랑 난류를 타고 올라오는 물고기가 서로 만나서 굉장히 좋은 어장이 되고, 그리고 수온도 적당하니 따뜻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고, 그래서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그리고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오는 이 모든 물고기들을 또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좋은 어장을 형성을 하게 돼. 자, 이것을 뭐라 부르느냐? 조경수역이라 불러준다. 뭐라 불러준다? 조경수역. 자, 거기 그림 볼게. 자, 쿠로시오 난류에서, 자, 왼쪽으로 황해난류, 오른쪽으로 동안난류. 자, 위에서는 크게 연해주 해류에서 북한한류가 내려와서, 자, 북한한류하고 동안한류가 만나는 요 38선 근처가 바로 조경수역이다.
거기 표시. 그래서 난류하고 한류가 만나는 지역인데 우리나라 동해고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굉장히 많아. 영양염류하고 플랑크톤이 물고기들의 먹이야. 그래서 굉장히 물고기들이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고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해서 아주 좋은 어장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38선 근처가 어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리고 이 조경수역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여름에는 난류가 강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고 겨울에는 한류가 강하기 때문에 얘가 약간 내려오겠지. 그래서 이 조경수역은 여름에는 올라가고 겨울에는 약간 내려가면서 이게 조절이 된다는 거 외워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 B의 조석을 볼게. 자, 조석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잘 봐야 돼. 자, 조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밀물과 썰물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밀물과 썰물 때문에 자, 이 해수면의 높낮이가 계속 변하는 것을 우리가 조석이라고 불러준다. 자, 조석, 밀물과 썰물은 주되게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야? 달의 인력 때문에 생긴다는 거 알고 있지? 달. 그래서 옆에 선생님이 다시 달을 지금 그려놓은 거다. 그래서 달의 인력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생긴다. 자, 우리나라는 동해보다 황해 쪽에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서해 또는 황해라고 부르는 곳에 이 조석을 많이 관찰을 할 수가 있다. 자, 기본적으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면 밀물이라 불러주고 나가면 썰물이라 불러주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밀물 때문에 들어오는 물 때문에 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진 상태를 우리가 만조. 자, 썰물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질 때를 우리가 간조 이렇게 불러주고 이 만조하고 간조의 요 높낮이 차이 이것을 우리가 조차라고 불러준다는 거. 요거 다 익혀야 돼. 자, 밀물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진 걸 뭐라 불러? 만조. 가득 찰 마냐. 자, 나가면 간조. 이 만조하고 간조의 차이를 뭐라 불러? 조차. 그리고 이 조차의 주기. 자, 밀물 썰물은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오려. 밀물 썰물, 밀물 썰물. 이게 한 번이야. 그러니까 하루 동안 2번 왔다 갔다 밀물 썰물이 있게 돼. 그러면 이 조차의 주기는, 밀물 썰물의 주기는 기본적으로 12시간이겠지. 12시간. 근데 그 옆에 사이드를 보면 조석의 주기가 자, 조석의 주기가 12시간 25분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하는데 왜 12시간이 아니라 12시간 25분이 붙느냐? 자, 요거는 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자, 이쪽이 태양이고 자, 달은 지구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 자, 지구가 한 바퀴 돌아왔어. 이게 하루지.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달은 요만큼 이동하더라 이거야. 50분만큼 더 이동을 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달을 다시 보려면 하루하고 50분 후에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달 때문에 생기는 이 밀물과 썰물은 기본적으로 밀물 썰물 한 번 하는데 12시간이 아니라 12시간 25분이 된다는 거. 자, 이걸 기억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4시간이 아니라 24시간 50분 만에 달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루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 옆에 사이드에 자, 사리 조금이 나오는데 이것도 별표. 자, 사리는 뭐냐면은 이 조차가 큰 경우. 자, 밀물과 썰물의 높낮이 차이가 큰 경우를 우리가 사리. 자, 조차가 작은 경우. 밀물과 썰물의 높낮이 차이가 작은 경우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데 자, 이 사리하고 조금은 이 달의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 보면 태양 쪽에 이 달이 있을 때가 사리지. 그리고 반대쪽이 바로 망이야. 자, 기본적으로 삭과 망일 때 조차가 큰 사리가 일어나. 그러면 여기 중간은 얘가 상현달이고 얘가 하현달이거든? 단달. 자, 상현하고 하현 일 때는 높낮이 차이가 작은 조금이 일어난다는 거. 요거는 태양과 달의 관계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옆에 사이드에 이거 그림을 잠깐만 보면 막 이렇게 그림이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조차고, 자, 이게 음력인데, 여기 봐봐. 얘가 음력 1일, 자, 얘는 7일, 얘는 15일, 얘는 다시 22일 해서 다시 1일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달의 그림을 봤을 때, 자, 달의 그림을 봤을 때, 자, 태양 쪽에 있어서 달이 안 보일 때, 요 sak을 음력 1일이라 불러. 그럼 반대쪽에 이 망은 음력 15일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그림을 봤을 때 얘가 1일이야. 그럼 얘가 sak이야. 15일이야. 얘는 뭐야? 망이야. 그러면 7일하고 22일은 어떻게 되냐? 상현달하고 하현달이야. 그래서 얘가 상현, 얘는 하현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얘는 뭐냐? 해수면의 높이야. 자, 해수면의 높이가, 자, 요 차이가 클 때가 지금 sak하고 망이지. 그때는 우리가 뭐라 부른다? 살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이 높낮이 차이가 작은 이때 7일하고 22일 근처, 이때를 우리가 조금이라 불러주는데, 이때가 상현달, 이때가 하현달일 때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조금, 이 두 가지가 살이. 자, 높낮이 차이가 클 때가 살이, 높낮이 차이가 작을 때를 우리가 조금이라 불러준다. 자, 이 그래프까지 익혀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조석 현상의 이용을 보면 우리나라 조차는 서해안이 크기 때문에 서해안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동해안은 적어. 왜냐면 수심이 깊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얘를 이용한 경우는, 자, 여기서 썰물이 딱 됐어. 바닷물이 쫙 가. 그러면 갯벌이 드러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우리가 조개도 잡고, 뭐 여러 가지, 뭐 게도 잡고 여러 가지 등등등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갯벌에서 조개를 캔다든가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이 조차를 이용해서, 자, 밀물 썰물을 이용해서 발전 시설을 만들기도 해.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해내기도 해. 그게 바로 조류 발전이야. 그리고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그리고 바닷물이 쫙 가게 되면 갑자기 땅이 드러나잖아.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제부도 같은 경우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바닷길이 열리기도 한다. 특정 지역에 바닷길이 열리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자, 이러한 조차를 이용한 현상이라 볼 수 있고, 자, 이런 모든 현상을 우리가 뭐라 불러준다? 조석이라고 불러준다. 자, 용어를 여기까지 익히고, 자,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자, 일단 필기하고 다시 외워줘.